미안하오, 윤씨. 당신만은 내가 지켜야 했소.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는 남편의 마지막 말. 하지만 윤씨가 본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의 몸뚱이는 맞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 남편이 아니었지요. 흰자위만 남은 눈, 뒤틀린 목, 그리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피. 당신, 대체 누구요? 우리 서방은 어디 있소? 윤 씨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지붕 위에서 툭, 툭, 툭 무언가 무겁고 큰 것이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과부 윤 씨의 집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로부터 3년 뒤 폭설이 내리던 그 밤에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작은 고을의 과부 윤 씨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그녀는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섣달, 눈이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문사를 찢을 듯 매섭게 불어댔고 쌓인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윤 씨는 홀로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가 내일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두두득, 두두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이 폭설에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방원님의 부하들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방원님은 윤 씨가 과부가 된 뒤로 끊임없이 수청을 요구하며 괴롭혀왔던 터였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도포가 흠뻑 젖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얼굴 반쪽만 드러난 채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부인,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길이 끊겨 더 이상 갈 곳이 없사옵니다.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시겠습니까? 말투는 공손했으나 윤 씨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 서 있으면서도 마치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을 이 밤에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사랑채가 좁긴 하나 하룻밤 묵으실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고맙습니다. 강도령이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도령이 대청마루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착, 집안의 모든 등불이 동시에 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윤 씨가 깜짝 놀라 다시 불을 붙이는데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겨우 불을 붙이고 강도령을 보니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새서 그런 듯하옵니다. 염려 마시지요. 강도령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순간 바람은 불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 씨는 강도령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분명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눈 위를 기어가는 듯한 소리. 윤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설마 다시 시작되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툭, 툭. 지붕 위에서 돌을 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죽던 날 밤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윤 씨가 신음을 삼키는데 방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주무시고 계십니까? 강도령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집에 무언가 있습니다. 강도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집에 따라붙은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 혹시 부인께서는 이상한 일을 겪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이 죽던 날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후로 매일 밤 들려오던 소리들을 말해야 할까요? 도령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찌 이런 일을 아시는 것이옵니까?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령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 부인께서는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그날 밤 윤 씨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지붕 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새벽,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강도령의 젖은 도포를 말려주려고 대청마루에 걸쳐 놓았습니다. 도포를 펼치는데 소매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윤 씨가 그것을 집어들어 보니 손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판,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 암행어사 마패였습니다. 어머나, 이 사내가 암행어사란 말인가? 윤 씨는 깜짝 놀라 마패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령이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는 윤 씨의 손에 쥐어진 마패를 보자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신 것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오. 강도령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마패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도령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가 아니다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암행어사의 마패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윤 씨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주고 윤 씨는 강도령의 짐을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들어 올리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윤 씨가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부적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찢어진 모양, 희미하게 남은 붉은 글씨,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작은 핏자국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윤 씨의 남편이 생전에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바로 그 부적이었지요. 도령?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도령의 짐 속에 있는 것이옵니까? 강도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강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우리 서방은 분명 급한 병으로.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도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정체를 밝혀야겠습니다. 저는 암행어사가 아니옵니다. 강도령은 도포 안에서 붉은 무늬가 새겨진 봉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조정의 비밀 관직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직책을 귀물수색관이라 부르지요. 사람이 아닌 것들, 요괴와 사령과 귀신을 추적하고 처리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윤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물수색관? 그런 관직이 정말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강도령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부인의 남편께서도 귀물수색관이셨습니다. 뭐라고요? 윤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서방이 귀물수색관이었다니, 그게 무슨... 3년 전 이 고을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눈기라 불리는 사령이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혼을 빨아먹고 그 몸뚱이 안에 들어가 사람 행세를 하는 악령이었습니다. 강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께서는 그 눈기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만 눈기에게 당하고 말았지요.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제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강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내 아내만은 그것으로부터 지켜주게. 그것이 남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윤 씨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오신 것이옵니까? 3년이나 지난 지금에 그 눈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도령의 말에 윤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로 이상한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밤마다 들리는 소리라든지 누군가 부인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날부터 매일 밤 지붕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지요. 그것이 바로 눈기입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이 집 근처에 머물며 부인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것이 저를... 눈기는 한 가족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남편분을 죽인 것도 부인을 노리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부인 가족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의 혼이 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대문이 크게 흔들리며 열렸습니다. 윤 씨 인연, 문 열어라. 방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남정네를 집에 들였느냐. 당장 나와라. 강도령이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부인, 안으로 들어가 계시오. 제가... 하지만 강도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당 뒤편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지르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소리였지요. 강도령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방원님의 부하 하나가 눈밭 위에 뒤틀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으며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방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 전체가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땅에 달라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김이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강도령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보라가 사방에서 몰아쳐 왔고 그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4개, 목이 뒤틀려 있고 얼굴은 사람인 듯하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얼굴이 하나로 뭉쳐진 것 같았지요. 눈기였습니다. 크악! 눈기는 2~3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방원님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눈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살려주. 으윽. 그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눈기가 그의 입을 통해 무언가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혼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악기 같은 것. 강도령이 부적 여러 장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부적들은 푸른 빛을 내며 눈기를 둘러쌌습니다. 눈기는 괴로운 듯 몸부림쳤지만 그것도 잠시. 곧 부적의 결계를 산산이 찢어버렸습니다. 역시 보통 사령이 아니로군. 강도령은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검날에는 주술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눈기와 강도령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검과 손톱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눈기는 강했습니다. 너무나 강했지요. 부인. 강도령이 윤 씨를 향해 외쳤습니다. 남편분이 남기신 물건이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옵니다. 부적이나 패물이나 무언가 특별한 것. 그것을 찾아 가져오시오. 윤 씨는 정신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 특별한 물건. 무엇이 있을까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책, 붓, 그리고 상자 가장 깊은 곳에 붉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윤 씨가 그것을 꺼내보니 작은 부적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적을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윤 씨의 손바닥에서 맥박을 치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강도령은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기의 힘이 너무 강했던 것이지요. 부인, 그것을 이리. 강도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기가 윤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윤 씨는 본능적으로 부적을 눈기를 향해 던졌습니다. 부적이 눈기의 가슴에 닿는 순간 활활, 푸른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눈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혼이었습니다. 남편의 혼은 윤 씨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 씨, 오래 기다렸소. 서방님, 이제야 그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소. 남편의 혼이 눈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부적에서 쏟아져 나온 빛이 눈길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으악! 눈길은 비명을 지르며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령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술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검에서 쏟아진 푸른 빛이 눈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눈기는 마지막 비명을 지르더니 눈보라 속으로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혼이 천천히 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씨, 미안하오.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서. 하지만 이제는 편히 살아가시오. 서방님, 가지 마세요. 제발,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겠소.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남편의 혼이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 폭설이 멎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방원님과 부하들은 전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강도령이 기억을 지우는 주술을 건 것이었지요. 강도령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윤 씨는 그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드실 것이라도 있어야지요. 고맙습니다, 부인. 남편분의 뜻을 제가 대신 지켰사옵니다. 강도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인께서 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분께서 바라시던 일이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길 위로 그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윤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곧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이를 제대로 보내야 산 사람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이지요. 윤 씨는 비로소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었고 그제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을 기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